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간단하게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소니 바디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제가 썼던 소니 바디는 시네마 라인인 FX30이었습니다. 소니 그거 개각도 업데이트 해준다던데 왜 그거 팔았어? 라고 하신다면 제 환경에서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니 FX30이 절대 안 좋은 바디가 아닙니다. 좋은 바디이지만 제 환경에서는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FX30을 정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 영상용 바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파나소닉 루믹스의 S5 마크2 X라는 모델이고요. 풀프레임이면서도 조조도에 강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포소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루믹스 GH6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니 FX30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니 FX30을 대체할 수 있는 바디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FX30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조도 같은 경우에는 FX30보다는 S5 마크2 X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는 S5 마크2 X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반대로 빛이 많은 이렇게 야외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GH6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G9 마크2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F가 필요한 야외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그냥 루믹스 G9 마크2인 마포 바디를 가지고 나갔었고요. 제 환경에서는 이 FX30이 풀프레임과 마포 그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X30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소니 카메라랑 촬영을 할 때 서브캠으로 물려서 쓴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뭐 서브캠으로 쓸 일도 거의 없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토포커스인데, 야 소니 바디 AF 그렇게 좋은데 그걸 포기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소니가 AF에서는 최상급인 건 맞습니다. 같은 레벨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소니가 우위했지만 다른 바디들이 못 쓸 정도가 아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AF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AF는 저에게 중요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손돌방인데, 제가 FX30을 쓰면서 가장 실망했던 것, 아니면 제가 이 소니 바디를 쓰면서 가장 실망했던 게 바로 부족한 손돌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 짖는 소리가, FX30은 분명히 바디에 똘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떨림 방지가 없는 렌즈를 결합했을 경우에 손돌방이 되고 있는 건가? 이 정도로 손돌방을 많이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핸드헬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 렌즈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 결과물이 나와서 이거 좀 운영하기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F는 좋은데 핸드헬드가 좋지 않다, 차라리 핸드헬드가 좋고 AF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은 차라리 이 후자가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떨방이 조금만 더 좋았다고 한다면 또 처분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부족했던 핸드헬드 손떨방 기능이 저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픽스캠으로 아니면은 짐벌 위에 올려서 쓰실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헤비하게 장비를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타입이라서 부족한 핸드헬드가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진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영상도 찍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니 FX30은 다른 바디와 다르게 기계식 셔터가 없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결과물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써도 되기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진과 영상을 두 개를 동시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FX30은 아예 들고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때는 역시나 파나소닉 루믹스를 들고 나가서 사진과 영상을 같이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족한 사진 스펙 때문에 처분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많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 환경에서는 쓸 일이 많이 없어서 처분했던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팔고 나서도 좀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탈리 램프에 불이 들어왔을 때 이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전문가용 바디로 나를 촬영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촬영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이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바로 파워줌 기능입니다.
소니에서는 자동으로 렌즈가 줌인, 줌아웃 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걸 바디에서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10-20mm 광각 파워 줌 렌즈 아니면 18-105mm f4 조리개 렌즈도 파워 줌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디에서 한 손으로 뭔가 줌을 당기고 풀고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이 조작 체계인데 다른 카메라랑 다르게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고 풀고 오토로 설정하는 방법이 각각 버튼에 할당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쓰다 보면은 이거 꽤나 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맛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니 바디를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바디가 나온다면 소니 바디를 새로 살 의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크롭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킹박 단소인 카메라, 소니 GV-E10 마크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성능이지만 작은 바디에서 그 성능을 내주면은 오히려 저에겐 더 활용성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장 ND가 탑재된 크롭 바디입니다. 다른 카메라들도 그렇고 쓰다 보면은 결국 ND 필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작은 크기에서 내장 ND가 들어가 있다면 크롭 센서라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요것도 소니에서 지금 루머가 있는데 요것도 출시를 일단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니 카메라를 처분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야 그럼 소니 색감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썩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썩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색상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 중요하진 않았다. 네, 그렇다면 다음번에 제가 또 어떤 카메라를 지르고 아니면 어떤 렌즈를 지르고 어떤 토크로 돌아올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저를 촬영한 카메라는 루미스 G9 마크2에 여기 디퓨전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요 약간 그 뽀샤샤하게 나오는 필터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니네요, 그냥 필터였네요.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